민태는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잘 나갔던 피도 눈물도 없던 그런 조직의 일원이었죠. 근데 이제 동생이 그 조직에 들어와요. 예, 동생이 원해서. 네. 근데 그 동생이 이제 사고를 치죠. 그래서 동생의 그 사고를 대신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조직의 생활을 손을 털고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 출소를 하고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아가려고 건설 노동자로 일을 시작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또 그 시점에 동생의 그런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동생의 아내가 이제 실종이 됩니다. 당연히 피부치의 어떤 그런 생사가 어떤 죽음이 이 사람을 다시 예전의 그런 어두움의 어떤 그런 어둠 속으로 이제 다시 인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침없이 동생의 그 죽음을 이제 파헤치고 복수를 해나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특히나 현장에서 김준하 감독님이 이끌어내는 이 현장의 분위기와 또 그 캐스팅된 배우 또 같이 앙상블을 이뤄내면서 같이 연기를 하면서 딱 느낌이 딱 휘발유 냄새 나는 듯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그런 스릴러 반전의 드라마도 분명히 있고 또 액션의 요소도 분명히 있고 근데 굉장히 묘한 드라마적인 굉장히 이거는 끌림이 강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씬을 그 전체 스토리를 구성하는 한 씬 한 씬의 그런 밀도와 집중력이 그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그것이 굉장히 오랜만에 처음에 연기를 시작하고 처음에 영화를 시작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임했던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헤어 메이크업이라든지 의상의 선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감독님과 상의를 해서 굉장히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선택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시선의 초점까지도 이제 달라지게 된 거죠. 출소를 하고 나서 이 인물은 마치 누가 먹이를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숫사자 같았더라면 아마 동생의 죽음을 알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정말 눈이 돌아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방도 살피지 않고 자기의 그런 사냥감만 그런 목표점만 향해 달려가는 그런 또 다른 야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주시고 가운데부터 봐주세요. 네, 왼쪽 또 봐주시고요. 가운데 봐주시고 시선 위아래 골고루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다시 가운데 위아래 골고루 봐주세요. 네, 이어서 김남길 배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감독님 같이 모시고 세 분이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감독님 서주시고요. 저희 정면부터 같이 봐주실게요. 정면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다시 정면 봐주시고요. 시선 위아래 골고루 봐주세요. 네, 세 분 자리에 계시고 유다인 배우님, 정만식 배우님, 민성재 배우님 모시고 마지막 단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독님과 유다인 배우 센터로 잘 맞춰주시고 네, 정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왼쪽도 봐주시고요. 왼쪽도 봐주세요.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정면 봐주시고 저희 마지막 화이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브로큰 화이팅. 네, 포토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을 해보자였던 것 같아요. 주로 로케이션 촬영지가 춘천이었고 그 다음에 홍천, 그 다음에 강릉까지 이어지는 이 여정 속에서 그냥 그 여정을 보내면서 그 촬영지에 가서 그 냄새를 맡고 같이 함께하는 배우들의 눈을 보면서 있는 만큼만 표현을 하자가 저희 이번 작품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물론 감독님이 집필하신 이 시나리오 자체도 굉장히 하드 보일드하게 느꼈었고 전혀 꾸밈이나 어떤 화려함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를 같이 디자인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는 그대로 해야겠다. 뭐 우스운 얘기지만 메이크업도 하지 않고 그저 그날 주어진 나의 얼굴을 가지고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현장에서 어떤 냄새가 났고 어떤 빛이 있었고 어떤 느낌이구나라는 것에 집중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영화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저는 그냥 그런 제가 아닌 주변 상황에 더 집중을 하면서 작품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뜻밖의 표정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뜻밖의 계산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연기 표현들이 나오지 않나라고 그냥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감독님. 네. 예, 그 쇠파이픈 감독님이 예전에 알바 하시면서 그 파이프 자르는 알바를 하셨는데 그때 일화를 들려주셨었어요. 그때 이제 그 쇠파이프를 보고 참 뭔가 맞으면 아프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당연히 아프겠죠. 예. 특히 또 굉장히 낯선 도구죠. 네. 액션 씬을 할 때 특히나 기역자로 꺾여져 있는 이 부분이 특히나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러한 거를 제안을 해주셨을 때 굉장히 흥미롭겠다. 액션 씬을 찍을 때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늘 가슴에 지니고 다닐까? 그래서 가방 속에 백팩에 넣고 다니자. 그리고 유사시에 꺼내서 휘두를 수 있게끔 이제 가방 백팩까지 이제 설정을 하게 된 거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동생의 장례를 치르고 왔을 때는 뭔가 종이백에 담아서 가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종이백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마지막의 시퀀스를 이제 같이 감독님과 얘기하면서 이제 정하게 됐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여쭐게요. 네, 반가웠습니다. 반가웠고, 이 영화 안에서 메인 스토리를 같이 함께 뭔가 민트의 입장에서 제 개인적으로 같이 같은 편에서 뭔가 해냈으면은 이 작업을 하는 부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많이 만나지는 못했어요. 클로젯만큼은 나중에 그 터미널역에서 제대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냥 늘 같이 함께 작업을 하면 네, 신뢰 가고 마음 편하고 남길이와 같이 이렇게 짐을 나눠 들 수 있어서 네, 참 고맙고 네, 감사한 그런 동료 배우입니다. 네, 그 남길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캐릭터들의 충돌이 굉장히 재밌는 영화가 아닌가. 이 민태 동선을 따라가면서 동생의 어떤 그러한 죽음의 그 이유를 찾아가면서 민태가 만나는 사람들 만나면서 또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 나아가는 그렇게 쌓여져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뭐 민태가 휘두르고 있는 이 폭력은 어떤 뭐 명분이나 뭐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네, 악이 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민태는 절대 일반 사람들을 에게 이 영화 안에서 뭐 해를 가하거나 그렇지 않죠. 물론 뭐 이 호령이라는 인물에게는 또 좀 예외가 있는 부분이고 또 후반부에 택시를 네, 강탈해서 타고 가는 것도 네, 약간 그 예외이긴 하지만 조직원들을 주로 상대를 하면서 그들에게 맞춰진 어떤 그런 화법 같은 것 같아요. 예, 조직원들끼리 건달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었나. 그랬을 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그 폭력의 수위가 잔인하고 굉장히 냉혹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처음에 감독님께 드린 질문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그 현장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이 노남석 무술 감독이 이제 감독님과 같이 이 액션의 전체 시퀀스를 디자인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또 콘티를 짜면서 물론 이렇게 하나하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고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있는 어떤 소품이라든지 어떤 지형지물 그다음에 후반부에 그 부둣가에서 이용한 어떤 생선, 냉동된 생선을 활용을 한다든지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열어놓고 그 액션 시퀀스에 촬영을 하는 그 촬영지에서 그때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과 무술 감독과 저와 무술팀들이 그 촬영지에 가서 여기서 이 액션 준비한 액션 콘티를 어떤 변형을 하거나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리허설할 때 그 점을 주안점을 두고 네, 촬영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좋은 또 이야기 오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네, 하시는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정우 배우를 모십니다. 네, 거칠게 돌아왔습니다. 왼쪽 그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 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분노 끝에 연민이 있었음을. 네, 정면 아래쪽 하정우 씨 손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왼쪽 그쪽 그리고 오른쪽 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정우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김남길 배우와 우리 김진환 감독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네, 감독님 중앙에 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브로큰의 우리 김진환 감독님과 하정우, 김남길 배우입니다. 왼쪽 그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입니다. 자, 세 분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 손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브로큰의 주역분들 모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인 씨, 임성재 씨, 정만식 씨 모두 함께. 자, 6분 중앙으로. 자, 이 중앙 스티커가 중앙입니다. 가까이 좀 서주시겠어요? 네.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몽타주 기억나시죠? 그 표정 좀 지어주시고요. 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자, 아무래도 제목이 브로큰이다 보니까 6분 좀 이렇게 가슴을 한번, 예, 네, 가슴을 한번 이렇게, 예, 예, 메어지는 아픔을 좀, 예, 좋습니다. 네, 표정을 브로큰스럽게, 네.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 제가 하나 둘 셋을 브로큰을 외쳐 파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큰 파이팅! 네. 동생의 죽음에 얽혀있는 모든 이들이 추적해온 마지막 행선지는 과연 어디일지, 그날 밤에 시작과 끝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지 여러분 2월 5일 극장에서 브로큰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지금까지 브로큰 제작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새해 첫 제작 보고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자님들과 또 예비 관객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하니까 어떻게 브로큰 오늘 첫 인사를 브로큰절로 한번 올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하정우 씨가 많이 놀라셨는데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뼈소리가 많이 나는데요. 네, 조심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으세요? 정말 예, 임성재 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어디서 브로큰 소리가 들리는데, 예, 괜찮아. 예. 혹시 예, 안녕하세요. 배민태 역할을 맡은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다인 씨, 브로큰 정말 이 묵직한 배우분들과 함께 하니까 더욱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영화 브로큰 어떤 작품인지 하정우 씨가 대표로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동생이 죽었어요. 그리고선 동생의 아내가 실종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건 또 무슨 일인가 하면서 이제 그 이유를,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끝까지 그거를 쫓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끝까지 쫓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브로큰 그 제목의 의미도 궁금하거든요.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브로큰, 부러졌네요. 그렇죠. 네, 부러졌습니다. 네, 이 민태라는 친구가 원래는 조직 생활을 하다가 이제 손을 씻고 새 출발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죽음, 의문의 죽음 앞에서 이제 원래 새롭게 계획했던 것을 다시 부수고 다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러졌다, 부서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본인의 계획도 부서지게 되고 마음도 부서지게 되는 브로큰인데요. 씨도 그 캐스팅에 응답한 이유를 좀 여쭤볼까요? 또 우선 저 역시도 양치기들이라는 작품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고 또 그때 마침 사나이 픽처스 한재석 대표님은 저랑은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죠. 그렇죠. 네, 베를린을 시작으로 군도 같은 작품을 같이 함께 하면서 자주 얼굴을 보는 사이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표님께 이 시나리오의 이야기를 듣고, 근데 마침 그때 이 작품을 결정할 때쯤에 저 역시도 이러한 좀 새롭고 뭔가 거칠고 뭔가 클래식한 작품들을 굉장히 찾고 있었는데, 마침 제안을 받게 되어서 그때 딱 마음이 맞았던 것 같아요. 또 원하던 시나리오를 받게 된 거죠. 자, 처음부터 계약을 굉장히 잘했어요, 남PD가. 거의 헐값 계약을 해가지고. 예, 착한 건물주로 사나이 픽처스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만식 씨, 공개합니다. 네, 몽타주 지금 공개가 됐고요. 지금 옆쪽에 있는 스틸을 그대로 그린, 그거를 저희가 그린 몽타주인데, 일단 몽타주 누가 그려주셨나요, 하정우 씨? 네, 제가 그렸습니다. 아, 직접 그리신 몽타주. 민태 어떤 인물인가요? 민태는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잘 나갔던 피도 눈물도 없던 그런 조직의 일원이었죠. 근데 이제 동생이 그 조직에 들어와요. 예, 동생이 원해서. 네. 근데 그 동생이 이제 사고를 치죠. 그래서 동생의 그 사고를 대신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조직의 생활을 손을 털고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 출소를 하고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아가려고 건설 노동자로 일을 시작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또 그 시점에 동생의 그런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동생의 아내가 이제 실종이 됩니다. 당연히 피부치의 어떤 그런 생사가, 어떤 죽음이 이 사람을 다시 예전의 그런 어두움의 어떤 그런 어둠 속으로 이제 다시 인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침없이 동생의 그 죽음을 이제 파헤치고 복수를 해나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 민태의 서사를 스며들게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간 하정우 씨는 뭐 파일럿, 사업가, 그리고 뭐 마라토너,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배우였는데, 이번에 굉장히 다시 거칠어져서 돌아와서 반갑기도 하고 굉장히 또 의미가 남다르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브로큰을 두고 휘발유 냄새가 나는 영화다라고 표현하셨죠. 네. 예, 어떤 의미입니까? 이 영화의 편집본, 근데 특히나 현장에서 김준하 감독님이 이끌어내는 이 현장의 분위기와 또 그 캐스팅된 배우, 또 같이 앙상블을 이뤄내면서 같이 연기를 하면서 딱 느낌이 딱 휘발유 냄새 나는 듯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그런 스릴러 반전의 드라마도 분명히 있고 또 액션의 요소도 분명히 있고, 근데 굉장히 묘한 드라마적인, 굉장히 이건 끌림이 강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씬을, 그 전체 스토리를 구성하는 한 씬 한 씬의 그런 밀도와 집중력이 그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그것이 굉장히 오랜만에 처음에 연기를 시작하고 처음에 영화를 시작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임했던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헤어 메이크업이라든지 의상의 선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감독님과 상의를 해서 굉장히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선택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모습에서도 느껴집니다. 굉장히 거칠고 언제 진짜 불이 붙을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실 본인이 가진 건 몸뚱아리 하나뿐인 사람이, 하나뿐인 가족인 동생을 잃고 정말 그 분노를 추적으로 행하는 그런 인물인데, 형이 어떤 감정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기에 임하셨나요? 이 민태가. 일단 동생의 죽음을 알고 나서는 이 사람의 호흡이 바뀌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시선의 초점까지도 이제 달라지게 된 거죠. 출소를 하고 나서 이 인물은 마치 누가 먹이를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숫사자 같았더라면, 아마 동생의 죽음을 알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정말 눈이 돌아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방도 살피지 않고 자기의 그런 사냥감만, 그런 목표점만 향해 달려가는 그런 또 다른 야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막 이야기 듣는데 독수리도 막 연상이 되고 그러네요. 독수리가 연상이 되긴 하지만 네. 뭐 호랑이나 사적과가 아닌가라는 호랑이. 생각을 합니다. 사자 좋습니다. 자, 다 같이 몽타주를 한꺼번에 좀 들어주시겠어요? 자, 이분들이 서로 쫓기고 있습니다. 몽타주를 앞쪽을 향해서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몽타주를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보해 주시기 바라면서 과연 어떤 과정 속에서 브로큰이 완성되었는지 저희가 제작기 영상 만나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예. 네, 이게 앞서도 얘기를 나눈 부분인데 로케이션이 정말 많았어요. 또 뭐 춘천 안에서도 메인 장소가 이제 춘천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공간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로케이션 그 장소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장소를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특히나 액션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소에 갔을 때 지형 지물이라든지 거기에 세팅된 소품들을 자연스럽게 뭐 액션에 녹여내서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사실감이나 극적 재미가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감독님과 굉장히 그런 로케이션 가서 주위를 많이 살펴보면서 리허설을 하고 준비를 했었죠. 현장감과 그 사실감이 굉장히 느껴질 것 같은데 특히 이렇게 거친 작품에서의 하정우 씨의 먹방이 늘 빛을 발하는데 아까 그 영상 보니까 이번에도 먹방이 있더라고요. 네, 칼국수. 네,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임성재 씨는 사실 현장에서 하정우 씨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정확하게 독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또 하정우 씨에게 또 찐동생 그 김남계 씨가 계시지만 이번 작품 안에서 하정우 씨가 임성재 씨를 표현하기에 귀여움과 그 귀여움 안에 감춰진 차가운 매력이 공존하는 배우다라고 극찬을 하셨어요. 오죽하면 촬영 끝날 때 임성재 씨가 하정우 씨한테 손편지를 쓰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너무 형님한테 저 감사한 마음에 처음으로 선배님한테 편지를 손편지를. 예. 그래서 네, 잘 보관하고 계신. 하정우 예. 씨 기억나세요 손편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어떠셨나요? 편지 받으셨는데. 편지요. 네. 네, 잘 받았습니다.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세요? 내용은 뭐 주된 내용은 뭐 사랑한다. 네. 보고 싶다. 고맙다. 고맙다. 네. 어떠셨나요? 함께 하시면서. 네. 저는 이제 성재랑 처음 만나서 이제 호흡을 맞췄는데 인터뷰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야누스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얼굴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또 적재적소 자유자재 그 표현해내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럼 화답을 좀 해볼까요? 어떤 선배였나요? 참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이 너무 많이 웃겨주셔가지고 사실은 아까 그 저기 우리 다인 선배님이랑 저기 형님 그 애드립 그 부분이 아마 저랑 정우 형님 제보 같아요. 제가 웃음을 못 참느라고 좀 많이 혼나서 임성재 씨가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저기 진한 감독님한테 좀 혼이 좀 났습니다. 그 정도로 예, 웃느라고. 너무 웃느라고. 예. 그래서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배님. 그래서 성재 씨 차에서 예. 그렇게 웃고 저도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정호 형이랑 한참 웃겨서 한참 웃다가 문 닫고 나와서 컷하면 그렇게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성재 씨가요? 네, 성재 씨가. 그래서 이게 연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성재 씨. 네, 다양한 제보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하정우 씨는 연기를 하면서 이걸 파이프를 들고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겠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 시작은 제가 감독님께 이제 이야기를 들었었죠. 네. 감독님의 어떤 경험적인 부분, 감독님이 정말 잘 아는 이야기, 또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또 소품들, 장소들이 다 감독님이 직접 또 2차적으로 경험한 모든 이 이야기의 토대가 된 것이 다 감독님 안에서 나온
부분이어서 또 그 중에 이 기억자 파이프를 감독님은 처음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저한테 제안을 주셨을 때 저는 굉장히 새로웠고 참신했고 오늘 아까 방금 전에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도 저도 그때 들었었거든요. 이미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굉장히 뭔가 사연이 있고 드라마가 있는 어떤 그런 소품이기 때문에 무기이기 때문에 민트에게는 그래서 굉장히 잘 맞는다. 민태란 인물에게 참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영화를 보시면 확인하시겠지만 저 파이프를 가방에 넣고 다니고 또 후반부에는 종이백에 가지고 다녀요. 네, 그러한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 블랙 코미디적이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설정이어서 연기하는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정우 씨가 뭘 들면 좀 무섭거든요. 자, 이번에는 파이프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마이크. 자, 하정우 씨, 다음 질문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긴장감 넘치게. 다음 질문이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한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혹시 다음 질문 네 있으신 분, 네 기자님. 네, 하정우 씨.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 2월 5일 기억해 주시고 또 관객분들에게 또 잘 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